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화장이라는 김훈의 소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선 책 속의 문장 좀 읽어 드릴게요. 바람에 불려가다가 멎은 듯한 뼈조각 몇 점과 재들이 소각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뼈조각들은 신체의 어느 부위인지 알아볼 수 없이 흩어져 있었다. 대퇴부인지 두개골인지 알 수 없이 흩뿌려진 조각들이었다. 희고 가벼워 보였다. 아내의 뇌수 속에 반짝이던 종양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네, 화장. 여성들이 하는 그 화장, 립스틱 같은 그 화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문장이 좀 당황스러우셨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불에 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드는 화장이 있고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얼굴을 단장하는 화장, 치장하는 화장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과정이라면 후자는 주목받고 기억되는 과정의 화장이죠. 죽음과 삶을 가르는 단어라고나 할까요? 이 화장이라는 단어가요. 김훈의 소설 화장은 2004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이고요. 심사위원들은 병들어 소멸을 가는 인간의 몸과 젊고 아름다운 인간의 몸에 대한 적나라하고 세밀한 묘사는 새로운 소설 쓰기의 한 전범을 보여줬다고 평했었죠. 죽어가는 아내, 그리고 화자가 마음속에 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탁월한 작품입니다. 네, 소설의 화자는 화장품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나예요. 2년 동안 뇌종양을 앓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나는 전립선염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아내의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짬을 내어 병원에 가서 부풀어 오른 방광에서 소변을 빼냈죠. 상중인데도 회사의 회장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새 광고의 콘셉트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름에서 가을까지 여자의 내면 여행이라는 컨셉이 하나 있고요. 여름에 여자는 가벼워진다 라는 전혀 다른 컨셉,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컨셉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자인 나에게는 사망한 아내 외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광고 파트의 신입사원이에요. 입사한 지 5년 차가 된 추은주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추은주는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졌죠. 나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도 추은주도 나의 마음을 모르죠. 혼자만의 철저한 짝사랑입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문상객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에는 추은주도 있고요. 광고국 직원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화장장 2시간 만에 아내는 제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이미지가 계속해서 교차되어 죽어가는 아내의 육체는 습기가 빠진 바스락거리는 피부에다 검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살아서 꽉 찬 추은주의 여체는 빗장 뼈 위로 드러난 푸른 정맥이 선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지만 여성의 자존심은 또 남성과 달라 보입니다. 여성에게 자존심이란 남성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자존심은 때로 죽음보다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이 더 강렬한 때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작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오늘의 작가는 박병률 작가예요.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에 수록된 김훈의 화장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죽음보다 더할 때가 소설 속에 등장하죠. 아픈 아내의 똥물을 닦아내는 나에게 아내는 연신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라고요. 여자로서의 수치심이죠. 수치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미안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수치심은 그런 때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남편에게 여자로 기억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에 남고 싶었을 텐데 몸이 불편해서 그래 주지 못하는 그러기는커녕 제일 안 이쁠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안함 이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김훈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젊음이 생명이 우리 몸에서 사라져가는 소멸해가는 그런 것, 생명에 대한 늙음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내가 죽을
만큼의 고통,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런 때조차도 내 마음에 피어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생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와중에 추은주라는 젊은 여인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와 닿으실까요? 비난받아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남자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성일까요? 각자가 읽어내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낸 방식은 이래요. 우선 아까 자신의 용변을 닦아주게 만든 그 와이프가 남편에게 느꼈던 그 미안한 마음처럼 남편인 나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당신을 옆에 두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한 젊은 생명을 향한 젊은 여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일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했을 것 같아요. 둘이 느끼는 마음,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운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또 그 생이 다해서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가야 하겠지만 남은 사람은 또 남은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나인 남편에게는 아직 살아내야 할 생이 더 남아 있었던 거죠. 추은주라는 여인을 나라는 화자가 진짜 사랑했던 걸까요? 진짜 사랑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까요? 글쎄요. 산 사람으로서 더 생이 남아있는, 더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 붙잡을 만한, 나를 이 생에 붙잡아주는, 지탱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을런지, 남성의 본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훈이라는 작가님이 추은주라는 인물을 상정했지만 사실 추은주가 아니라 연예인 누구 아이돌 누구 라고 했어도
전혀 달라질 게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연예인이 됐던 아니면 내가 보살피는 반려견, 반려고양이가 되었던 간에 그렇게 나를 이 땅에 강하게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역할을 조금 더 극적이고 자극적으로 설정한 것이 추은주라는 젊은 여인, 그것도 같은 회사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이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합니다. 그마저 없었다면 그런 감정마저 어떤 열정일 거잖아요. 생에 대한 그런 것마저 남아있지 않다면 그 힘든 아내의 병상 생활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읽다 보니까요, 이 소설 김훈의 화장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을까요? 비슷한 스토리를 광고하고 소개하는 걸 본 기억도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는 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냈던 것 같아요. 좀 진짜 추은주를 한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그런 스토리로 말이죠. 영화스럽게. 저는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읽어냈지만 만약에 김훈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본래 의도가 그런 사랑하는 여인, 정말 표현하지도 못한,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애절한 짝사랑의 마음이 그 와중에 나라는 이 상무에게 그런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제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사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일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 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냐, 대할 것이냐 하는 숙제와 선택이 우리 앞에 늘 놓여지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이 그냥 삶에 대한 어떤 의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다 내재해 있는 삶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의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놓아버리는 것, 죽는 것도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아주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생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그 불씨가 우리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생명체의
속성일 거고요. 이렇게 읽어낸다면 김훈 작가님의 소설 화장은 좀 어이없게도 어이없는 결론일지 모르지만 생에 대한 예찬? 이런 거일까요? 미셸이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김훈 작가의 화장이라는 소설을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 박병률 작가님의 소개 글을 통해서 이 짤막한 전반적인 스토리라인만 만나게 된 거지 전문을 제가 다 세밀하게 읽어본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새로이 이 미셸 표 화장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상상해보는 재미가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 들으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소설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납골당의 유골함을 맡기고 오는 차 안에서 나는 추은주가 내가 사랑하던 그 추은주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는 현실에서 죽었고요. 사라졌고요. 추은주도 역시 나의 일상에서 마음속에서 각각 멀어지게 된 거죠. 나는 아내가 기르던 개인 보리를 안락사시키기로 합니다. 더는 개 밥을 줄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해야 했던 그 광고의 컨셉으로 여름에 여자는 가벼워진다를 선택해요. 화장품은 역시 내면 사업이 아니라 외면 사업이기 때문이죠. 화장을 하는데 무겁고 복잡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라면 제가 소설을 썼다면 저는 반대의 선택을 했겠어요. 여름의 여자는 가벼워진다 말고요. 여름에서 가을까지 여자의 내면 여행, 문장이랄까, 이 단어나 배치를 조금 바꿔서라도 바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컨셉을 택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제대로 소설 쓰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셸 양이요. 화장품이 화장이라는 것이 정말 여성의 내면 여행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잘 표현하고 어필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성의 화장이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런 용도의 화장은 남을 위한 화장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미셸이 생각하는 화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에게 주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어떤 자신감을 준다던가 어떤 당당함, 자신감, 당당함 같은 말이겠네요. 그리고 어떤 준비된 상태가 주는 그런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또
아침에 오늘 입을 옷을 선택을 하고요. 남에게 나를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은 어렸을 적에는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한 0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러거든요. 우울하거나 조금 슬프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런 때도 화장이 여성에게는 또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약 같기도 해요. 우리가 먹는 약이 있는 것처럼 또 바르는 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화장이라는 것이요. 그게 연예인처럼 연예인 하는 수준의 그런 화장이나 무대 화장 같은 그런 화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로 조금 진한 화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때로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른 영양 크림만 바른 그런 화장이더라도 다 나의 그런 어떤 심리적 심미적인 것일 때도 있지만 그보단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처방이고 영양제 같은 거라는 거죠. 네, 사실 이 박병률 작가님이 더 뭐 이런저런 경제학적인 내용이랑 불황기에 여성이 화장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닥 미셸에게 와닿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닥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제 나름의 단정을 내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화장에 대한 생각을 읊조려 보았습니다. 요새는 남성분들도 화장을 많이 한다잖아요. 젊은 아이돌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도 다 화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도 제가 생각하는 그 화장의 용도, 목적 이런 것이길 바래요. 어떤 분들은 그들이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잘 보여야 되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시대로 바뀌다 보니 이제 화장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젊은 남성들이 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생을 좀 더 잘 살아나가기 위한 마음이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지는 행위 정도로 좀 아름답게 보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화장이라는 이 조금 김은 작가님의 스토리가 나름 있는 소설을 앞에 두고 제 나름대로 새로운 소설을
써보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부디 너무 우리 청취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재밌는 책으로 수다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